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미역과 다시마 등 바닷속 해조류가 다량의 탄소를 흡수 저장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해조류의 탄소 배출권을 국제기구에서 인증받기 위한 연구가 포항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해 포항 앞바다에 조성한 바다숲입니다. 무성한 해초 사이로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바다숲을 조성하는 주 목적은 사막화되어가는 바닷속 환경을 되살려 어자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바다숲의 탄소 흡수력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다량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루카본, 즉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의 저장고로 바다숲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성, 포스코 등 민간 기업들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서 바다숲 조성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바다숲 조성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닷속 해조류는 아직까지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해조류의 탄소 배출권 인증을 위해선 탄소 흡수 및 저장 원리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 포항시는 오는 2027년까지 남구 구룡포읍에 환동에 블루카본 센터를 건립해 연구 인력을 모으고 센터를 주축으로 해조류 탄소 배출권 국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블루카본 센터를 호미 반도에 세워서 여러 가지 국제 인정을 받는 사업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해조류가 무성한 바다숲은 1제곱킬로미터당 연간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바다숲의 탄소 흡수력을 고려해 바다숲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소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현직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80%를 넘었고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60%에 육박했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성 반영과 소통 측면에서 70% 이상이 F를, 일본학교와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F라고 답변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라며 술을 시켜놓고는 계산할 때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업주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는데요.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했을 경우나 협박 등을 당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보완됐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웃옷을 벗어 올리고 바지를 축혀 올리며 업주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반소매 상의를 입은 남성과 업주가 말다툼을 벌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맥주와 소주를 한 병씩 시켰습니다. 20여 분 뒤 업주를 부르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업주와 말다툼을 한 남성이 미성년자였는데 성인이라 속인 겁니다. 주문 당시에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성인인 일행의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젊은이가 한 얘기가 사장님 내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요. 그래 뭐라고요? 미성년자라고요. 사장님 벌금 2천만 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공갈할 딱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처벌이 없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이런 협박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150만 있었잖아요. 나머지 40하고 끝내시죠, 선생님.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30대처럼 보였던 손님들과 뒤늦게 온 또 다른 손님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내가 돈을 안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해코지를 할까 봐 하는 생각도 들고 밤 늦으니까.
보복과 행정처분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못합니다. 영업정지 한 달씩 이렇게 걸리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그 약점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령이 개정돼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아서 판매한 모습이 CCTV 등에 담기거나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도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줄였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이 개선됐지만 업주를 울리는 피해 사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는 죽도시장 업한장 앞 동빙교 재설치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7월 중 공사를 발주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교량의 절반씩 공사를 진행해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동빙교는 1990년에 준공된 낡은 교량으로 지난해 8월 곳곳이 내려앉아 차량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청 명칭 변경을 기념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성류구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성류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출범일 전후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55호인 성류굴은 울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1976년 군 직영 이후 2천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경주시는 황리단길 인근에 차량 894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매장문화재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착공해 내년 말 환승주차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환승주차장이 완공되면 동부사적지와 황리단길 일원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에서 울진까지 동해안 해파랑길 가운데 단절 구간이 2027년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해파랑길을 모두 연결하는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계획을 수립해 울진 190억 원, 경주시 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포항과 영덕 구간 사업비 380억 원을 차질 없이 확보해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파랑길은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안 750km에 달하는 걷기 여행길로 경북 구간 290km 가운데 15.4km가 단절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 토론회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북, 전북, 광주, 제주를 못 갔는데 곧 4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사항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빈말이 되는 민생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을 평가한 결과 경주시는 127개 공약 중에서 90개 사업에서 70.8%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